네, 오늘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미현 RN서치 소장, 정태원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정치권의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전격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시나요? 예, 사실 4.13 총선 뒤에 이 민심 수습을 위한 어떤 그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관해서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그런 개편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청와대 개편은 아무래도 이제 우선 새누리당이 전부 다 개편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남은 그 하반기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얻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진작에 이제 사의를 표시했었는데 대통령이 계속 보류하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이제 새로 비서실장 되신 분이 행정 전문가라서 관리형이시고 또 야당과도 소통이 좀 원활할 걸로 보이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임명이 된 정책조정수석도 또 경제통이고 안종범 경제수석에서 정책 조정을 갖고 새로 또 임명된 강석훈 의원도 경제통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국정 하반기에 결국 경제를 앞으로 내세워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의사의 표시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보면은 지난주 그 3당 원내 지도부 만난 다음에 이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총선 민의와 좀 거리가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어요. 야당 측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어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현 수석 대신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형식이 됐습니다. 현 수석이 물러날 경우 대통령이 지난번 편집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를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현재 2당 체제를 3당 체제로 바꿔줬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현 수석을 바꿀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빗겨나면서 비서실장을 교체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좀 쇄신 의지를 강화하고 국정에 임기 말 장악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무 라인보다도 정책, 경제 라인을 바꾸면서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노동개혁 이런 부분에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원종 비서실장 같은 경우 관리형이라는 평가를 좀 받는데 역대 그 비서실장들이 지금 네 번째 지금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태열 실장, 김기춘 실장, 이병기 실장, 그다음에 이원종 실장인데 역대 비서실장과 좀 비교해서 이번에 관리형 비서실장을 했을 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앞에 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상당히 반영이 된 인사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권 하반기에는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지금 했고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좀 이제 내년이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강이 좀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다잡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함으로써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그 공무원 세계를 좀 다잡겠다는 그런 의중이 좀 포함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인사를 쇄신함으로써 대통령은 총선 전국을 이제 마무리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지금 의중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이 민의를 수용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지금 소통하는 행보를 지난주에 보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인적 쇄신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인적 쇄신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총선 전국에서 이제 이게 마무리하고 이제 민생의 행보를 이제 민생에 초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듭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요, 첫째 좀 감동이 너무 없어요. 감동이 없었다. 너무 감동이 없고 두 번째는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 물론 정책통이 정책통이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수석을 정책기획수석으로 빼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경선에서 탈락한 분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이번 박근혜 정권의 어떤 밑그림을 그린 분들이잖아요. 인수위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중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동도 없고 그리고 너무 돌려막기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쇄신에가 좀 희석되지 않느냐. 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근데 경제 분야에서는 결국 뭐 안종범 그 새 정책조정수석하고 그다음에 강석훈 수석이 사실상 지금 뭐 말씀대로 경제의 밑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죠. 고용률 70%라든지 4대 개혁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안종범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예. 또 강석훈 이번 수석은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내에서 뭐 경제를 같이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두 사람을 같이 그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하는 배경은 예. 두 사람이 앞장서서 경제에 올인하겠다. 예. 그런 의미를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현기환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사실 그 지금 여소야대가 되고 또 앞으로 이제 3당 대표들과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일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선 일관성 유지도 필요하고 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현기환 수석은 유임을 시키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정무장관이 이제 만약에 그 신설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또 다시 그렇죠. 조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면은 강석훈 수석하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인수위 때부터 그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을 쭉 그려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좀 크겠죠. 경제 뭐 교사랄까 예. 박 대통령이 그런 분이고 인수위 때부터 쭉 전체적인 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온 것은 사실이고 예. 그분들이 아직까지 쭉 이런 당과 청와대에서 결국 현재 그런 경제 정책 뭐 그런 것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최경환 부총리까지 합쳐서 이분들이 또 유스콘신대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 밑그림을 그린 분이 마무리도 하는 건 좋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밑그림을 그려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의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평가를 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면 마무리가 잘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누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분이 과연 10손가락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 아니었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쉬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야당에서 총선 민의와 좀 거리가 있다는 표현이 김미연 아닌가. 소장이 적절히 지적을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청와대 내각 이렇게 청와대 이렇게 그 개각을 하면 후속 인사로 개각과 관련해서 내각 개각도 혹시 이어질지. 근데 지난번 그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 때 내각 개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 개편은 얘기를 안 해서 이번에 했는데 내각 개편의 가능성은 상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뭐 임기 시작부터 같이 하신 뭐 이 장관들도 있고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개각의 필요성은 충분히 지금 무르익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또 청문회를 거칠 경우 여러 가지 처음부터 좀 국정 운영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낙마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임기 초부터 그런 인사 실패랄까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좀 더 숙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말 또 내달 초까지 순방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심이랄까 뭐 이런 구상을 마치고 나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7, 8월 좀 정치 하한기에 들어가시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역대 정권은 이제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민심 수습용으로 총리도 바꾸고 뭐 장관도 바꾸고 그랬는데 이번 그 4.13 총선을 과연 행정부에 대한 그런 뭐 물론 평가도 들어있지만 단지 그게 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여소야대 전국인데 새로 장관 임명하겠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전국이 되거든요. 그럼 가서 또 줄줄이 낙마하고 그러면 실제 그 개혁을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특별히 무슨 잘못한 게 보이지가 않는데 물론 이왕이면 더 좋은 사람을 좀 장관으로 임명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은 있겠지만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내각을 지금 현 단계에서 개편해야 되겠냐 하는 점에서 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뭐 변화가 생기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청와대 개편을 하지 내각 개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내각 그 개편
개편을 하는 것이 국면 전환용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인사청문회를 지금 통과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서가 좀 몇 군데 있거든요. 환경부라든가 그렇죠. 뭐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이 민의가 협치였다면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환경부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야당과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장관을 임명을 해도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통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 그런 예.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내각 개편을 통해서 한두 석 바뀌시는 분들은 좀 야당권 뭐 야당 인사라기보다는 예. 야당에서도 봤을 때 별 무리 없는 사람들을 내서서 한번 네네. 국면 전환을 좀 시도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협치를 하려고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준다고 저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뭐 내가 국면 전환용 개각은 일부 개각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네, 한 생각합니다. 말씀 짧게 붙이면 예. 지금이 여소 야대 정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협치가 과연 가능할지 네네. 청문회 보냈는데 여소 야대예요. 그렇죠. 야당이 훨씬 크다고. 네네. 거기서 반대를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답이 안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를 강조를 했고 네. 서로 좀 이렇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예.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초반부터 약간 삐끄러지는 소리도 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이 참 고심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는 뭐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엊그제 옥시 관련해서도 발언한 것도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구설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와대가 어쨌든 임기 말에 안정적 국정 운영에 좀 방점을 좀 두었다면요. 새누리당은 혁신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그동안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당선될 때부터 예. 친박계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 비대위 밑에 또 새로이 그 전당에서 뽑힐 당 지도부 밑에 들어가는 걸로 내서 단순한 자문위원회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하나만한 것이 되고 결국 새누리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그런 여론의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네.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겠다. 예. 그래서 비대위와 같이 가겠다. 예. 이제 쌍두마차로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 누가 끌고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선출 예정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48살의 젊은 피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신, 쇄신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성파이고 또 실제로 이분이 이명박 그 대통령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네. 그때도 이명박 정부에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네.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새누리당 비판 많이 했고 예. 그런 점에서 적어도 김용태 의원 같으면은 내외의 어떤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런 점에서 사람만 본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다. 네. 내부에서 뽑는다 한다면 예. 그렇게 보이고 문제는 이제 이 혁신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렇죠. 문제인데 당원을 바꿔서 혁신위원회가 뭐 비대위나 이런 데에 그 지위를 안 받고 독자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아마 두어 달 뒤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동안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을지 이제 그 점이 이제 한계고 또 그 와중에 또 친박계는 또 반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큰 것인지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네네.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김용태 의원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기대할 만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동안 거론됐던 거물 명망가보다는 오히려 당을 잘하는 젊은 이런 피들이 나서서 예. 본격적으로 본인 말씀대로 뭐 혁신위원장 내정되고 나서 뼛속까지 네네. 이렇게 뜯어 고치겠다. 예.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필요로 했는데 그게 예.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한 달여 총선이요 한 달여 한 것은 명칭 놓고 장명 놓고 관리형이냐 실세형이냐 뭐 하다가 그렇죠. 이게 골든 타임을 놓쳤는데 놓쳐버렸죠. 뭐 잘하기를 바라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도 당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박들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 거 아니냐. 네, 비박들 네. 너희들 한번 맡아봐라. 아, 네. 맞더라도 2달짜리거든요. 예, 예. 결국은 혁신이든 뭐든 맞더라도 비대위원도 지금 비박들을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만 예, 예, 실제로 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2달 내에 얼마나 할 수가 있을 건지 예. 그 혁신안을 만들고 비대위에서 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받아들여지는 예. 거고 실천에 갈 수 있을지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실천의 책임자는 결국 다음에 당권을 지신 분이에요. 예, 예. 지난번 김상곤 혁신이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뭐 전권을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와서 그거 필요 없어. 다 엎어버리니까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정은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내가 당대표 되면은 내가 봐서 할 만한 것만 하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 민심을 정말 말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쇄신할 수 있는 예. 혁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심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내놓고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칫하면 또 이렇게 개파 간의 이런 뭐 정치 게임 내지는 뭐 이런 정치 공학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뭐 누가 오든 뭐 명망가가 오든 무슨 삼선 혁신형 이런 뭐 젊은 피가 오든 그러니까요. 결과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0, 70%는 지금 비밖에 인선을 했기 때문에 뭐 정진석 그 원내대표의 뭐 승부수라 이런 평가도 있지만 승부수를 던져놓게 되면 그 안에서 그 문제 해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움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전당대회 앞두고 개파 갈등 더 커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뭐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위원을 임명했느냐? 예.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비난이 너무 많았던 거거든요. 예. 친박이 닮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도로 얘기가 친박당 나왔었죠. 그런 얘기 하니까 마지못해 임명한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용태 위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예. 어쨌든 뭐 여당 속에 야당 역할을 그동안 쭉 해오셨고요. 예. 그리고 젊다는 점에서 저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면 중에 또 큰 게 바로 너무 노쇠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네. 각인이 됐었는데 어쨌든 혁신위원장이 40대 젊은 위원이 함으로써 좀 더 당이 젊어지고 있다. 그런 점을 본다면서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개파 갈등이 또 일어나지 않느냐 네. 하는데 저는 이 혁신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한부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다 이분이 하실 일은 다만 저는 몇 가지 뿐이 안 되는 게 그중에 하나가 왜 졌는지 우리가 왜 졌는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 지지 않게서 새누리당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를 네. 밝혀내는 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보수의 가치.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가 이 21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재정립돼야 되냐 이런 이념적인 정립을 하는 일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만 한다면은 저는 뭐 이념 간의 대결 그 부분을 갖고 당의 정체에서 부분을 갖고 뭐 친박과 비박 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생산적인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결정할 부분이 없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동안 너무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비판에 젖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도 계속 비판만 하면 계속 조그만 일에도 계속 청와대와 나를 세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민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새누리당도 여전히 싸우는 당이구나 하고 오히려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이 젊어진다는 이미지를 준과 동시에 싸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또 각인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점만 좀 유의한다면은 저는 뭐 나름대로 큰 성과를 내리라 보여집니다. 개파 갈등이 이제 지금 요번에 혁신위원장으로서 가장 극복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개파라는 게 친박 비박 그러는데 이번에 당선된 122명 중에서 한 70명은 친박이에요. 그렇죠. 굳이 따지다 그러면. 근데 친박과 비박은 이념적으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대통령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실제 가까워요. 조금 먼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주의가 문제죠. 야당에서도 친노 비노가 문제가 아니라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 친박들이 결국엔 친박이 아닌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비판 때문에 표가 많이 날라간 거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당권을 장악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친박과 비박을 갈라놓고
우리 편만 다 차지하겠다 이런 네, 게 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이제 이번에 김용태 위원장이 예. 고쳐야 될 걸로 보이고 예. 또 앞으로 이제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는 예. 집단 지도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9명이 쭉 모여 있으니까 완전 봉숭아학당이거든요. 예, 예. 각자 계파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고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또 지금 대권 주자들이 다 지금 치명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권 당권을 분리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예. 그래서 내년 대선도 준비해 가면서 이 새누리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예. 그동안 또 새누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예. 혁신안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 그럼요. 이제 그걸 어떻게 실행하나의 문제가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제대로 해보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집단 지도체제라든지 당권, 대권 분리라든지 어쨌든 당 안에서 좀 개파 간에 갈등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이런 평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김용태 그 혁신위원장이죠. 대전 출신이던데 대전이죠.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원정 신임 비서실장은 또 제천이더라고요. 충북.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공주죠. 경우도 공주고요. 다 충청권. 그래서 충청도 어쨌든 전성시대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충청권 전성시대에 성균관대 전성시대, 네, 유스콘시대 전성시대가 되어 그러게요. 있는데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세 분 아주 핵심적인 요직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이 충청권에 이렇게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뭐 곧 박문호 씨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네, 이분과 또 연관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또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은 다 충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또 머릿속에서. 반기문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유엔 방문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또 긴밀하게 호흡을 그렇죠. 나누셨고 또 새마을운동 네, 이 네. 부분에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시는 네, 그런 네. 역할도 하면서 네. 뭔가 교집합이 있는 예. 그런 부분에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이원정 씨가 임명이 되면서 네, 네. 반기문 영입을 위한 뭐 밑자락 깔기, 예, 예. 초석 깔기 아닌가. 예, 뭐 본인은 이원정 비서실장은 고향이 같은 정도이고 뭐 뵌지도 오래됐다. 그러니까요. 혹시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나갈 것을 이제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왜냐하면 저는 한마디로 이번에 인사 개편을 보면서 여당발 반기문 대망론 띄우기가 아니냐 하는 여당발,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개파 갈등도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게 지금 예, 보이지 예.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만약 차기 대권 주자가 있다면 우세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다면 저는 뭐 이 개파 갈등도 어느 수면 아래로 내려앉을 수 있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나마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그래도 반기문 위원 총장이 뭐 여당 후보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2년 전의 조사에 비하면 지금 나온 조사 결과에 비하면 뭐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에게 좀 밀리는 그런 조사 지금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반기문 총장이 이 상태로만 있다면 상당히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밑자락을 좀 깔고 예. 좀 본격 좀 띄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것도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예. 나을 수 있는 행동을 예. 자의적이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여당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기문 대망론이 저는 반기문 대망론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충청권이 요즘 뭐 상당히 뭐 중요한 자리에 가시는 건 맞는데 예. 뭐 반기문 띄우기하고 뭐 연결이 돼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 협치 차원에서 볼 때 예. 충청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치 차원에서 예, 충청권이 그렇습니다. 유리하다는 예, 거.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동안의 그 대통령 인사의 문제점이 보면 주로 TK 출신들을 중요한 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좋은 자리는 다 TK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왔었는데 충청권은 이번 총선에서도 보면은 새누리당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지지를 해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TK를 많이 중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충청권을 중용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비판이 없거든요. 또 네. 야당하고도 잘 또 소통도 되고 예. 뭐 그런 점에서 충청권들이 요즘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뭐 반기문 총장 뛰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협치 차원에서 충청권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 반기문 대망론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예,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반기문 총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 지금 입장을 정확하게 새누리당 저런 모습에 과연 반기문 총장이 뭐 오락한다고 해서 들어갈 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꽃마차 태고 비단길 깔아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본인의 콘텐츠, 본인의 노력, 본인의 권력의지 이런 거 기판세가 딱 어우러져야만이 되는데 과연 반기문 총장이 여권에서 띄워준다고 해서 그게 대권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느냐 정권을 가져오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과연 반 총장이 얼마만큼 그런 확고한 권력의지와 또 그런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뭐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뭐 다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들어오면은 뭐 완전 정글에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몇 번 맞고 이러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런 것을 얼만큼 견뎌내면서 자기의 콘텐츠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반가름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방향 노선을 딱 정했을 때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저는 의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지가 없었다면 당연히 본인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겠죠. 명확하게 말을 했겠죠.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권 내 핵심 인사들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교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30%대 초반에 지금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은 TK에서 지지도 있지만 그 충청권에서도 지지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를 얻는 바로 이 충청과 그리고 TK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인사는 그런 쪽을 배려했다고 보이지만 만일에 반기문 총장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기문 대망론은 저는 여권에서는 필요한 카드다. 이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여권이 너무나도 지금 침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차기 대권 후보로 우리도 반기문도 있다는 거를 지지층에게 보여줘야만이 지지층이 결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약간 좀 불지피기 시작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협치에 어쩌보면은 뭐랄까요, 좀 첫 과제라고 관문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니물리안 행진곡 기념곡 지정 여부가요. 지금 보면은 내일 모레가 좀 5.18인데 좀 안 되는 쪽으로 좀 약간 결정이 좀 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처에서는 재창은 안 된다. 기존대로 합창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오전에.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는 국론 분열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재창이 이물리안 행진곡 재창이 실현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뭐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되는 것.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치 차원에서 지금 정권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반기문 대망론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반기문 총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알 수가 없죠. 지금 새누리당 저런 모습에 과연 반기문 총장이 뭐 오락한다고 해서 들어갈 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꽃마차 태고 비단길 깔아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본인의 콘텐츠, 본인의 노력, 본인의 권력의지 이런 거 기판세가 딱 어우러져야만이 되는데 과연 반기문 총장이 여권에서 띄워준다고 해서 그게 대권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느냐 정권을 가져오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과연 반 총장이 얼마만큼 그런 확고한 권력의지와 또 그런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뭐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뭐 다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들어오면은 뭐 완전 정글에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몇 번 맞고 이러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런 것을 얼만큼 견뎌내면서 자기의 콘텐츠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반가름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방향 노선을 딱 정했을 때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저는 의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지가 없었다면 당연히 본인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말을 했겠죠.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권 내 핵심 인사들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교류가 있지 않느냐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30%대 초반에 지금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은 TK에서 지지도 있지만 예. 그 충청권에서도 지지가 무시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를 얻는 건 바로 이 충청과 그리고 TK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인사는 그런 쪽을 배려했다고 보이지만 네. 만일에 반기문 총장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기문 대망론은 저는 여권에서는 필요한 카드다. 이분이 네, 되고 네.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지금 네. 여권이 너무나도 지금 침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차기 대권 후보로 우리도 반기문도 있다는 거를 지지층에게 보여줘야만이 예. 지지층이 결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지금 약간 좀 불지피기 시작한 거 아니냐 불지피기 시작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협치에 어쩌보면은 뭐랄까요, 좀 첫 과제라고 관문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여부가요. 지금 보면은 내일 모레가 좀 5.18인데 좀 안 되는 쪽으로 좀 약간 결정이 좀 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처에서는 재창은 안 된다. 그렇죠. 기존대로 합창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오전에. 예.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는 국론 분열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예.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예.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재창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실현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정부나 또 보훈처에서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물론 뭐 기념곡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념곡을 제정한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런 예. 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5.18 그 유족이나 단체들이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온 내용이고 예. 또 협치 차원에서 청와대 회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예. 지시를 했으면은 그게 이렇게 따라주는 게 국정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이 부분을 네. 안 하던 것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했었죠. 기왕에 해오던 것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당시 뭐 이 촛불 시위다 이렇게 하면서 이념적인 논쟁이 강화되고 네, 특히 네. 진보 세력들 특히 뭐 과거 통진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님을 위한 곡을 부르는데 애국가는 안 부르고 이러면서 이런 것이 논란이 상당히 됐- 갈등이 심화됐는데 예.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차원에서도 재창을 하고 부르기 싫은 사람은 가서 재창 아니라 무슨 뭐를 해도 안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뭐 합창을 해도 또 네. 부를 사람은 부르면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간절한 소망이고 예. 또 이렇게 협치라는 차원에서 야당 측이 강하게 요구했고 첫 회동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더라면 예. 그것에 따라주는 것이 국민적인 그 어떤 그 여론이랄까 이것도 예. 한 60, 70%가 하는 게 좋겠다 재창하는 게 그런데 뭐 그렇게 보훈처가 클 것까지 고집하는 이유를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지금 첫 번째로 어쨌든 협치의 첫 과제로 좀 꼽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인데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또 다른 분야를 막기 위한 고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태를 보면서 참 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무슨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게 그건 근거 법률이 없어요. 예. 우리 애국가도 기념곡이나 무슨 국가로 지정된 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남은 것은 이제 합창이냐 재창이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뭐 그것도 합창으로 할까요? 재창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식순에 이제 합창으로 쓰냐 재창이라 서 그거거든요. 네네. 합창은 합창 반응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그걸 듣는 거고 네. 재창은 모두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재창을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에서 만든 영화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네. 또 좌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국가 대신에 이 노래를 부르고 네. 이 임은 뭐 무슨 공산주의와 관계되어 있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또 이쪽을 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은 또 이건 뭐 이건 당연히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로 서로 견해가 다른데 사실 예전에는 재창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합창으로 됐는데 다시 재창으로 가게 되면 또 보수단체가 또 참석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합창으로 가면 진보 단체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글쎄 과연 그 국가보훈처에서도 뭐 열심히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인색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재창을 해놓고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난 이거는 내가 반대하는 그런 급진 좌파들이 부르는 노래가 난 안 부를래. 그러면 안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좀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쓸데없는 좀 논란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나친 이념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창 쪽으로 결론 난 걸 가지고 좀 재고해달라 다시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 3당 원내대표에서 가장 그 큰 성과물이라고 기대됐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창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청와대와 지금 부처 간에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견이 있는 걸 지금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 청와대 의견이 더 센 거냐, 아니면 보훈처가 더 세게 주장을 한 거냐. 이 부분이 나중에 뒷말을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뭐 재창을 하는 것이 뭐 이념적 논란도 좀 잠재울 수 있으니 재창을 허락하는 부분이 어떻게냐는 생각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나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또 본인들의 지지 세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두 쪽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결론이 지금 난 거라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청와대가 오늘 또 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좀 결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 대표까지도 재고를 요청을 하고 청와대와 보훈처가 무슨 힘겨루기 할 사안은 아니죠. 뭐 청와대 대통령 보훈처장이 힘겨루기 할 사안은 아닌데 협치의 첫 산물이라는 점도 있고 5.18 광주 민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청와대라든가 보훈처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국민의 60~70%가 또 원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자기 지지 세력을 감안해서 또 무슨 일부 보수 극단적인 좀 극우적인 보수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명분으로 해서 이거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안 했던 것을 하자고 하면 모르지만 하던 것을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국가를 안 부르고 이걸 애국가를 대체하겠다. 그런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애국가를 부르고 이걸 부른다고 한다면 이 노래 가사에 무슨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가사 속의 의미가 뭔지 각자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원내대표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뭔가 또 숙고의 기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1절이나 개천절 때도 그 기념식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미연 RN서치 소장, 정태원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